이게 왜냐하면 12월, 1월만 해도 그 아파트 입주가 이제 막 시작이니까 네. 그렇게까지 처음에는 이 집주인들이 그 가격을 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3월이잖아요. 이제는 입주 지정 기간이 이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안 나가니까 전세가 안 나가니까 가격을 이제 내리기 시작을 해서 송파 키워드 한번 보시죠. 송파 전세 왜 이래?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 1월 달에만 해도 그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도 전세가 강세를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전세 드립니다. 가격이 더 떨어진다는 예, 건가요? 예.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왜냐하면 12월, 1월만 해도 그 아파트 입주가 이제 막 시작이니까 네. 그렇게까지 처음에는 이 집주인들이 그 가격을 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3월이잖아요. 이제는 입주 지정 기간이 이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안 나가니까 전세가 안 나가니까 가격을 이제 내리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그 전용 8사가 10억 5천만 원 중층인데도 10억 5천만 원에 나온 물건들이 많다고 지금 합니다. 한 달 사이에 8억 원이 떨어진 그렇죠. 상이네요. 예. 많이 떨어졌네요. 예. 이게 아파트 이 신축 아파트 경우에는 네. 입주 지정 기간에 만료가 다가오면 이 연체 이후엔 연체를 하게 되니까 가격이 가파르게 내려가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작년에 그 전세자금 대출 신축 아파트는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막으면서 이 세입자가 많은 돈을 현금으로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세입자도 많이 수요가 약해졌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마음 급한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내리면서 10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급등하던 시장 자체는 지금 멈춘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도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면서요? 네, 이게 그 한국부동산원 통계예요. 네. 한국부동산원이 이 매매 수급 지수를 매주 발표하는데 0에서 200 사이입니다. 근데 이제 0이면 이 매수자가 우위인 시대인 거고요. 네. 200이면 매도자가 우위인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매도자 우위 100이 중간이겠죠? 네네. 매도자 우위에서 계속 내려가다가 100에서 100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은 100이군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게 소수점 둘째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일부 기사를 보니까 99.95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반올림만 하면 100이잖아요. 네. 제가 오늘 사실 부동산원에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봤는데 네. 그래서 아마 이 99.95라고 하면 이제는 그러니까 매도가 아닌 매수자가 우위인 시대가 열린 거죠. 그동안 계속 뭐 작년에 특히 아파트값 많이 오르면서 매도자가 매도자가 우위였죠. 정말 부르는 게 값이다. 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 이 대통령의 그런 연이은 경고 그리고 그 5월 9일을 앞둔 그 절세 매물이 나오면서 드디어 매수자 우위 시대로 일단 강남 3구부터 네.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보유세 강화 얘기가 있었어요. 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 예고가 되면서 사실 더 얼어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대통령이 이번엔 정말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얘기를 사실상 시사를 했습니다. 네. 뭐 이 1주택 투기용 1주택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다. 네.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매각이 유리하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그 보유를 하는 세금을 높이면 매각이 유리해지겠죠. 네. 사실상 보유세 강화를 시사를 한 거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예. 규제를 안게 된다. 예, 그러면서 선진국 수도 수준이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진국 수도 수준이 어디냐 뭐 이러면서 이제 일단 예로 저희가 든 기사들이 이 뉴욕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뉴욕의 그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여기는 보유세 실효세율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보유세 실효세율이 0.1이에요. 근데 이제 이 미국은 1에서 1.5고 뉴욕주가 1 초반대라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주택 가격 대비인데 그리고 이 OECD 평균은 또 0.3에서 0.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낮은 거죠. 보유세만 기준으로 할 때 양도세를 제외한 보유세만 기준으로 할 때는 실효세율이 시세 대비 낮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달에 그런데 분양도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경기에게 물어봐 부동산만 가겠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밀어내기 물량이 쏟아진다는데 분양을 받을까요? 분양 관심 가질만 할까요? 예. 가져야 된다고 저는 네. 하겠습니다. 예. 이 가져야 된다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그 5월 이후에는 분양이 많이 나올까? 요거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저 지방선거가 있고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 아무래도 관심이 지방선거로 가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이 분양에 나서면서 모델하우스를 이제 열겠다는 계획을 많이 갖는 건데 이 5월 9일 분양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이 분양을 하는 사업장들이 급할 게 없어지거든요. 네. 그럼 일단 물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입주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올해 내년 다 합쳐서 2,000가구 이상 되는 서울 그 아파트 입주 단지가 총 4개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입주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전세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전세가가 올라가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주택 가격에 또 지금은 조금 안정됐지만 불안해질 우려도 있고 심지어 지금 또 이란전 이것도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원자재 가격 상승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좀 한번 이번에 분양 나오는 거 긍정적으로 한번 보셔라.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